네, 여러분. 그러면은 우리 146페이지 아래쪽에 분자 반응식, 이온 반응식, 알짜 이온 반응식이라는 걸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점점 엄청 깊어지죠. 확실히 중고등학교 때 화학하고 똑같이 보시면 정말 골치 아픔, 곤란을 겪으실 겁니다. 정말 곤란해요. 그러면요. 자, 그럼 분자 반응식이라는 거에 대해서 예시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고, 이온 반응식이 뭔지, 알짜 이온 반응식이 무엇인지,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순서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얘기를 한번 할게요. 예시를 한번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책에 나온 예시인데요. 일단 필기는 하면서 공부를 하시는 게 확실히 공부가 될 겁니다. 자, 여러분 아이오딘화 포타슘, 아이오딘화 포타슘. 자, 교수가 이렇게 이름을 한글로 적었으면 여러분들은 화학식으로 이름을 적으려고 노력을 하셔야 돼요. 아이오딘화 포타슘 화학식 뭐겠어요? KI라고 적어야 되겠죠. 아이오딘화 포타슘 뒤에서 앞으로 가는 거죠. 아이오딘화 포타슘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아직도 명명법 그 복습 안 하신 친구들은 지금 되게 뭐라고 할까 약간 힘들 거예요. 그다음에 아이오딘화 포타슘하고 질산납이라고 하는 수용액이 아이오나 포타슘 수용액과 질산납 수용액, 질산납 2입니다. 2. 질산납 2 수용액이 서로 만나서 섞인다. 질산납 하면 어떻게 써야 될까? 질산이 뭐야? NO3-를 뜻하는 거지. 납은 뭐예요? 납2는 PB2 플러스 이걸 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하 PB 괄호 열고 NO3 괄호 닫고 2 이렇게 적혀져 있는 거겠구만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질문입니다. 얘네들끼리 서로 이렇게 서로 만났을 때 두 수용액이 만났을 때 요것과 요것이 만났을 때 이 반응식을 완성하여라 라고 누가 여러분한테 질문을 던졌다면 당연히 이렇게 해줘야 되겠죠. 교수는 이렇게 할 겁니다. 아이오딘 포타슘은 KI지. 그래서 이 수용액과 더하기 PB 괄호 열고 NO3 2 수용액 요게 지금 만났다고 일단 이거 바로 적습니다. 그리고 생각합니다. 생각 어떻게 하냐고 이렇게 하는 거지. 여기서는 K 플러스하고 I 마이너스가 만들어지겠네. 여기서는 PB하고 PB2 플러스하고 NO3 마이너스니까 음연이 만들어지겠네. 그것도 두 개가 만들어지겠네. 일단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그래서 상호 교환 작용의 법칙은 아니다. 상호 교환 반응에 의하여 어떻게 얘는 얘를 만나서 짝지을 것 같고 얘는 얘를 만나서 짝지을 것 같네. 이 정도는 생각을 해야 될 겁니다. 이럴 때 쪽수를 생각해 줘야 되죠. 2가 플러스 양이온 하나가 1가 마이너스 음이온을 만난다 그러면 이거 두 마리를 만나야 되겠구만. 그치? 그래야 이제 쪽수가 맞잖아. 마이너스 1가 두 마리하고 플러스 2가 한 마리하고 만나야 중성이 될 수가 있으니까요. 그러면 여기는 마이너스 1가 음이온이 두 마리네. 그러면 여기 플러스 1가 음이온도 두 마리가 있어야 되겠구나. 이런 개념이 이제 머릿속으로 딱 그냥 계산이 돼야 돼요. 통밥이 탁탁 맞아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식을 앞에 2라고 하는 숫자를 집어넣는 센스가 발휘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중요합니다. 여기 1번 상황을 먼저 보자는 겁니다. 납과 아이오딘이 만나게 되면 침전이 돼요, 안 돼요? 지난번에 교수가 적어드린 뭐예요? 용해도 규칙이라고 하는 그 표에 의하면 어떻게 된다? 네, PbI2는 뭐가 된다? 침전이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었죠. 더하기. 그 다음에 포타슘, 그 다음에 NO3가 만나서 얘네들이 만나면 당연히 KNO3가 될 텐데 그것도 두 개나 만들어질 텐데 얘네들이 침전일까요? 아닐까요? 이것도 또한 앞에 표를 찾아보면 되겠죠. 찾으면은 당연히 얘네들은 침전이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적었어요. 자, 여기서 교수가 여기 끝에서부터 여기까지 밑줄 칩니다. 이 물결무늬 이렇게 치고 있는 요 부분, 이 전체 반응식 완성을 지금 했잖아요. 요 반응식을 분자 간의 반응식, 즉 분자 반응식이라고 부릅니다. 화학 반응식을 적었는데 다 분자식으로 다 적은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분자 반응식으로 부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이에요.
분자 반응식은 지금 책에서 이제 정의를 내었던 걸 교수가 지금 알려드렸는데 난데없이 이 분자 반응식을 보고 이온 반응식을 쓰라고 누가 여러분들한테 시킨다. 이거 어떻게 정리하면요. 간단해요. 간단해. 위에 있는 식을 보고 이렇게 적습니다. 아하, 그래? KI, 두 개의 KI가 분해하면 K 플러스 양이온이 두 개, 이 속에서 A 마이너스 양이온이, 마이너스 음이온이 두 개가 나오겠구나. 즉, 풀어서 적어주는 겁니다. 풀어서 적어주는 거. 이것도, 이온으로 풀어서 적어주는 거구나. Pb2 플러스 양이온. 두 개의 NO3 마이너스 음이온. 이렇게 풀어서 적어주는 거. 이거를 이온 반응식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 이렇게 풀어서 다 죄다 적어주면 되는데 주의해야 될 점이 뭐냐면 이렇게 침전이 된 얘들은 다시 Pb2 플러스하고 I 마이너스 두 개하고 쪼개지는 일은 없어요. 얘네들은 침전, 완전 돌덩어리를 굳어버린 얘들이기 때문에 얘네들은 그대로 적어주셔야 됩니다. 침전은 절대로 분해해서 적지 않는다. 그게 원칙이 딱 정해져 있어야 돼요. 그걸 지켜야 돼요. 그리고 두 개의 K 플러스 그 다음에 두 개의 NO3 미안합니다. NO3 마이너스 이렇게 밑에 좀 뒤에 안 보이는데 자 밑에 위에다가 적을게요. 두 개의 NO3 마이너스 네 이렇게 지금 그래서 지금 현재 이렇게 밑줄 쳐놓은 여기까지 잠깐만요. 여기까지 적어 놓은 게 뭐다? 네. 바로 이온 반응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죠? 네. 이온 반응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분자 반응식과 이온 반응식 구별되셨죠? 자, 그 다음에 요 단어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알자 이온 반응식. 알자 이온 반응식은 위에 있는 이온 반응식에서 화살표를 기준으로 양변에 왼쪽 변과 오른쪽 변에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이온을 소거해서 얻어내는 식을 알자 이온 반응식이라고 합니다. 화살표를 기준으로 왼쪽에 K 플러스 두 개, 다음에 NO2 마이너스 두 개, 공통적으로 존재하는 이온들이죠. 이거를 지워버립니다. 소거해버려서 정리해 놓은 식이에요. 그래서 정리하면 이렇게 되겠죠. 알자이온 반응식은 그야말로 화학 반응이 실질적으로 일어난 알자이온들만을 가지고 반응식을 적어준 거예요. 옆에 있는 K 플러스 양이온이나 NO3 마이너스 음이온 같은 경우에는 반응 전이나 후나 반응에 참여를 절대로 안 했죠. 침전을 만드는 데 역할을 전혀 안 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구경만 하고 있는 이온이라고 해서 이런 이온들을 소고가 된 이온들을 구경꾼 이온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알자이온 반응식은 간단해요. 이온 반응식에서 구경꾼 이온을 제거, 즉 소거한 하여 정리한 식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가 딱 끝난 식을 갖다가 알자이온 반응식이라고 하기 때문에 알자이온 반응식에 대한 개념을 확실하게 정리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이렇게 공부해 두시면 되겠어요. 뭐 그 외에는 알자이온 반응식에 대해서 특별하게 여러분들이 따로 뭐 하실 건 없습니다만 이제 예제 같은 걸 풀어보시면서 적극적으로 연습을 좀 해보셔야 되겠죠. 자, 그러면 146페이지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밑줄 칩니다. 첫 번째, 앞에서 아이오딘화 납, 그 다음에
아이오디나 납투 침전을 형성하는 반응을 나타내는 반응식을 분자 반응식이라고 부른다. 계속 밑줄 쳐야 됩니다. 분자 반응식에 대한 의미를 계속 설명하고 있어요. 이는 모든 화물의 화학식을 분자로 존재하는 것처럼 쓰는 반응식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래쪽에 본문에 보면 이제 이 분자 반응식을 모두 풀어서 이온 반응식으로 풀어서 적어 놓은 게 보이시죠? 거기서 유일하게 PbI2, 아이오디나 납2 고체는 절대 풀지 않고 나머지 물질들만 양이온과 음이온으로 다 풀어서 적어놨죠. 밑에 밑줄 칩니다. 이 반응식은 자유이온으로 녹아있는 화학종을 보여주는 이온 반응식의 한 예이다. 이렇게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쭉 가면은 이때 밑줄 칩니다. 전체 반응에 관여하지 않는 이온인 K 플러스와 NO3 마이너스 이온을 구경꾼 이온이라고 한다. 구경꾼 이온은 식의 양쪽에 나타나고 화학 반응에서 관여되지 않으므로 이들을 삭제할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이 나와 있죠. 다음 페이지까지 밑줄 쳐야 됩니다. 마침내 알자 이온 반응식에 이른다. 이것은 반응에 실제로 참여하는 화학종만을 나타낸 것이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혹시 화학종이라는 말을 무슨 말인지 몰라서 에브리타임에다가 얘들아 화학종이 뭐임 알려주기 바람 이런 식으로 글을 올린 친구가 지금 내 수업 중에 있다면 교수가 화학종이라는 거 지금 불러드릴 테니까 잘 듣기 바랍니다. 원자나 분자 그리고 이온 이러한 것들을 화학종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화학에서 발견되는 종자들, 종족들 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어려운 내용은 절대로 아니에요. 자, 그래서 여기서 그러한 화학종만을 나타낸 것을 뭐라고 부른다? 알자이온 반응식이라고 부른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밑에 147페이지 아래쪽에 알자이온 반응식을 구하는 과정에 대해서 1, 2, 3, 4 이렇게 순서대로 나와 있는데 이 순서가 아까 전에 교수가 보여준 대로 분자 반응식 적고 그 다음에 이온 반응식 적은 다음에 그 다음에 구경꾼 이온 찾고 걔네들 소거해서 정리해주면 알자이온 나온다. 그 과정입니다. 어려울 건 없고요. 직접 해봐서 익숙하게끔 연습을 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밑에 있는 예제 4.2번 그거는 아예 여러분들 보고 아예 거기 붙어있는 실습 문제까지 여러분들 보고 용해도 규칙 보고 제발 연습 좀 하라 라는 이 말과 함께 여러분들 맡기고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해보세요. 어렵지 않습니다. 절대 어렵지 않은데 안 하면 후회하십니다. 안 해보면 후회하실 거예요. 꼭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4.3 산염기 반응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자, 산염기 반응. 자, 그럼 산염기 반응은 자 먼저 산과 염기에 대한 정의부터 여러분들이 좀 공부를 해두셔야 되겠는데 일단 책을 먼저 밑줄 치고 좀 골치 아픈 문제는 서서히 천천히 필기해가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산염기 반응에서 148페이지 아래쪽에 산과 염기 일반적인 성질에 대해서 조금 공부를 해두셔야 됩니다. 일단은 밑줄 칩니다. 앞서 2.7절에서 산은 물에 이온화해서 H 플러스를 생성하는 물질이고 염기는 물에 녹아서 이온화해서 OH-를 생성하는 물질로 정의를 하였다. 이 정의는 누구의 정의냐? 스웨덴 화학자 아레니우스라고 하는 사람의 정의이다. 이렇게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결국에는 물에 녹았을 때 H 플러스 양이온을 만들어내는 물질은 산, OH 마이너스 음이온을 만들어내는 물질은 염기, 뭐 지금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뭐 어려운 내용은 절대로 아닙니다. 이게 중고등학교 때 배웠던 개념이기도 하죠. 자, 어쨌든 밑에 산이라고 하는 거는 물에 녹아있는 산이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특징들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산은 신맛이 난다. 식초 신맛 나죠. 아세트산 들어가 있으니까. 구연산 어때요? 아우 신맛 납니다. 레몬 같은 게 바로 구연산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149페이지로 넘어가서 밑줄 치면서 좀 공부해 두셔야 됩니다. 산은 식물의 염료의 색깔을 변하게 한다. 리트머스라고 하는 식물의 염료 있잖아요. 그거 산에서는 붉은색으로 변하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산은 아연이나 마그네슘, 철과 같은 금속과 반응하면 금속을 녹이면서 수소기체를 발생시킵니다. 자, 그 다음에 산은 Na2CO3, 칼슘 CO3. 그냥 이름을 이제 화학식의 이름을 우리가 부를 줄 아니까 이름으로 교수가 이야기할게요. 탄산 소듐이라든가 탄산 칼슘이라든가
탄산수소 소듐과 같은 탄산염이나 중탄산염과 반응하여 이산화탄소 기체를 만드는 게 특징이다. 밑에 반응식을 여러분 외워두셔야 됩니다. 자, HCl이라고 하는 염산이라고 하는 녀석이 있습니다. 염산 정말 강한 산이에요. 사람이 뒤집었으면 죽어요. 피부가 다 녹아서. 자, 탄산칼슘과 만나게 되면 화학 반응이 딱 끝나고 난 다음에 물과 이산화탄소 기체를 꼭 만듭니다. 밑에 염산이 탄산수소 소듐을 만났다. 그러면은 그 결과 소금 NaCl을 만들고 그다음 NaCl 소금물을 만들고 물 분자랑 이산화탄소를 반드시 꼭 만들어요. 이 반응식을 꼭 외우고 계셔야 된다는 겁니다. 알고 계셔야 돼요. 산은 이런 역할을 하는구나 라고 개념 잡으시라는 이야기입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그럼 수용액 상태로 존재하는 염기. 그 염기는 어떤 특징이 있느냐? 염기는 쓴맛이 납니다. 염기가 쓴맛 난다는 걸 어떻게 하냐고, 여러분 비눗물 있잖아요. 비눗물 맛을 보면 쓴맛이 납니다. 마시지는 말고 맛만 보세요. 써요. 비눗물이 염기성이거든요. 두 번째, 염기는 미끄덩미끄덩 성질 갖고 있다. 비누 어때요? 미끄덩미끄덩하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염기는 식물의 염료의 색을 변화시킨다. 식물 염료의 리트머스의 색깔은 푸른색으로 변합니다. 염기성 물질을 만나면요. 수용성 염기용액은 전기를 잘 통한다. 당연하죠. 염기성 수용액은 물속에 OH- 음이온 이런 거 둥둥 떠댕기고 그 다음에 그거에 맞춰서 양이온도 떠댕기기 때문에 전기가 정말 잘 통합니다. 자, 그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자, 150페이지에 브랜스테드의 산과 염기에 대한 개념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이제부터 교수가 필기를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필기 내용이 생각보다 좀 많을 수 있습니다. 대신 개념을 잡고 공부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설명과 함께 필기를 면밀하게 보면서 따라오셔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 봅시다. 있잖아요. 산과 염기에 대한 정의를 방금 전에 여러분들은 아레니우스의 정의를 공부하셨어요. 정의에서 어떻게 공부했냐면은 산은 수용액에서 이게 전제 조건입니다, 여러분. 지금 교수가 이렇게 빨간색으로 땅 펼쳤잖아요. 이게 전제 조건이에요. 이 수용액에서라는 전제 조건이 없으면 아레니우스의 산염기를 정의를 내릴 수가 없어요. 정의 못 내려요. 전제 조건은 절대로 잊어먹으면 안 됩니다. 수용액에서 H 플러스 양이온 이 수용액을 생성하면 이거를 산이라고 부르고 OH- 음이온을 물속에 둥둥 떠댕기도록 이 녀석을 생성하는 물질, 이게 바로 염기라는 겁니다. 요거를 꼭 외워두셔야 되고 전제 조건은 물에 녹을 줄 알아야 돼요. 기본적으로 그 물질이 어떤 물질이 되었든 간에 일단 기본적으로 물에는 녹을 줄 알아야 되고 물에 녹았으면은 H 플러스 양이온을 내놔서 물속에 H 플러스 양이온이 둥둥 떠댕기게 하든가 아니면 OH 마이너스 음이온을 만들어서 물속에서 둥둥 떠댕기게 만들든가 양당 간의 결정을 반드시 해야지 산과 염기로 인정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시를 들면은 HCl 염산이죠. 염산을 물에 녹이면 화살표 찍 H 플러스 양이온과 더하기 Cl 마이너스 음이온으로 쪼개지면서 어때요? 이 녀석을 만들었죠. 그러니까 이 녀석은 산이 맞습니다. 아레니우스의 정의상 산이 맞다는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염기는 이런 녀석입니다. 이 녀석 수산화소듐이라고 하는 녀석입니다. 물에 녹으면 Na 플러스 양이온과 여기는 금속인 부분, 여기는 비금속인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가 당연히 양이온, 여기가 음이온이 되는 게 맞아요. 자, 그래서 OH 마이너스 음이온 이렇게 설명하는데 요거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NaOH는 염기가 맞습니다. 이렇게 따져줄 줄 아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레니우스의 정의는 이러한데 그러면은 아레니우스의 정의 말고 지금 여러분 우리 책에서 지금 막 나왔었던 브랜스테드 로우리의 정의에 의한 산과 염기는 무엇이냐?
자, 이게 정의는 뭐냐면요. 자, 브랜스테드 로리의 산염기 정의는 물에 녹을 줄 모르는 녀석, 그러니까 물이라고 하는 존재가 없더라도, 물에 안 녹더라도, 물에 안 녹는 녀석들은 산염기 정의를 그동안 못했거든요. 왜냐면 아레니우스의 정의는 물에 녹았을 때라고 한 전제 조건을 꼭 만족했을 때 산과 염기를 구별할 수 있는데, 물에 이 세상에 녹지 않은 물질이 얼마나 많아. 진짜 난용성염, 불용성염 같은 거 그런 것도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브랜스테드 롤이라고 하는 브랜스테드라는 사람과 롤이라고 하는 사람이 산염기 정의를 다시 내리게 되는데, 물에 녹는 게 아니라 화학 반응 중에 화학 반응이 일어나는 중이라고 하는 이러한 전제 조건을 깔고 H 플러스 양이온을 주는 물질, 생산한다는 말하고 좀 다른 말이에요. 준다는 거는 A라는 분자가 B라는 분자한테 H 플러스 양이온을 뚝 떼서 갖다가 붙여주는 역할, 그런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염기는 H 플러스 양이온을 받는 물질, 이렇게 산염기를 정의합니다. 뭔 개뚱딴지 같은 소리냐 뭐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 많겠죠. 그래서 당연히 교수가 예시를 들어줘야 되겠죠. 자, 여기서부터는 예시가 상당히 중요하니까 이 예시를 이해해야지 이 정의를 정확히 이해하고 아레니우스의 산염기의 정의와 브랜스테드 롤의 산염기 정의를 여러분들이 구별을 하실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아까 말했던 염산 얘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염산. 자, 염산 얘기 한번 잘 들어보세요. 염산이라고 하는 녀석이 물속에 들어갔어요. 그러면 이 염산이라고 하는 분자 주변에 물 분자들이 정말 많겠죠. 수용액이니까 당연히. 물 분자 겁나 많을 거 아니야. 그래서 결국에는 염산이라고 하는 것이 분자가 물속에 들어가서 염산 수용액은 HCl과 물, H2 분자 간의 화학 반응이 일어난다고 보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결국에는 HCl이 물속에서 물 분자 H2를 만났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실제로 조사를 해보니까 진짜 그래요. Cl- 그 다음에 H3O 플러스 이렇게 반응이 진행되더라 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무슨 진짜 뚱다지 같은 소리하고 앉았어요 교수님 뭐 이런 친구도 있는데, 자,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화살표를 따라서 반응이 진행된다면은 여기서 이쪽으로 뭘 넘겨줘? H 플러스를 넘겨주는 그런 반응이 일어나야지만 오른쪽과 같은 화살표 오른쪽과 같은 생성물이 만들어질 수가 있어요. 자, 가만 보니까 H 플러스를 제공하는 녀석은 HCl 이 녀석이었단 말이에요. 이 반응에서 이 녀석이 당연히 산이죠. 받는 여기서 물이 H 플러스를 받아서 H3O 플러스가 되었네. 이 녀석은 염기라고 이제 불러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요. 이제 양성자 H 플러스를 다른 말로 뭐라고 부르냐면은 우리는 이제 양성자라고 부릅니다. 교수님 무슨 생뚱맞게 H 플러스 수소 양이온을 왜 양성자로 불러요? 이해 못하는 사람도 있을까 한마디 하는데, 자, 수소는 일반적으로 원자 번호 1번 수소는 원자 핵의 양성자 1개, 양성자 1개와 그 주변에 돌고 있는 전자 1개로 구성되어 있죠. 전자 1개. 그쵸? 그런데 얘가 H 플러스가 되었다? 그러면 이 전자 하나가 어디론가 날아가 버리고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양성자만 남지. 그러니까 H 플러스를 양성자로 부르는 이유를 이제 이해를 하시겠죠. 감 잡았어요? 예, 그래서 양성자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교수가 왜 하냐면은 브랜스테드 롤의 산염기 개념에서 산 하면은 이렇게 외우세요. 양성자 주계. 화학 반응 중에 양성자 주계의 역할을 하게 되면은 주계. 개입니다. 개. 멍멍거리는 개예요. 주계 역할을 하면은 산. 그다음에 양성자 받계 역할을 하면은 어떻게? 네. 염기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됐어요? 네. 그래서 양성자 주계와 양성자 받계 가지고 산과 염기를 언급하는 것이다라고 기억까지 해두시면 브랜스테드 롤의 산염기 정의를 제대로 이해하시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산에 대한 케이스에 대해서 교수가 지금 밑에다 적어놨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염기에 대한 케이스를 좀 적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염기는 어떤 식으로 반응을 하느냐.
자, 대표적인 염기 물질 이상이 뭐가 있냐면요. 여기에서 예를 잘 드는 이런 케이스에 예를 잘 드는 대상이 암모니아라고 하는 물질입니다. 암모니아가 물속에 녹으면 암모니아 수가 돼요. 암모니아 기체가 물에 녹으면 냄새가 아주 코를 찌르는 듯한 암모니아 수가 완성이 되거든요. 어쨌든 물속에 암모니아 기체가 녹아서 암모니아 수용액이 되었다. 이게 여기서 NH3는 분명 물 분자하고 반응을 일으키고 있을 거예요. 물하고 섞여가지고 당연히 반응을 일으킨다 그러면 어떻게 반응이 진행되느냐, 이렇게 반응이 진행됩니다. 암모니아는 암모늄 양이온으로서 물속에서 둥둥 떠댕겨요. 결과적으로 OH- 이런 것도 만들면서요. 이렇게 반응이 가려면 결과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H+가 여기에서 이쪽으로 넘어가 주면서 양성자가 이렇게 이동해 가면서 반응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여기서 물은 무슨 역할을 한 거냐면 양성자 주계의 역할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가 산이고 NH3 암모니아는 여기서 양성자 받계의 역할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염기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죠? 이해가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설명을 하면 되겠는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눈여겨봐야 될 것, 재밌게 나름 쇼킹하게 뭔가 신선하게 봐주셔야 될 게 있습니다. 뭐냐면은 물에 대한 성질입니다. 여러분 위에 아레니우스의 산염기 개념을 여태까지 우리가 공부를 할 때는 물 H2O는 그냥 산성이냐 염기성이냐 중성이냐 물어보면 당연히 물은 중성 이렇게 암기를 하셨을 거예요. 뭐 얘는 pH 7 뭐 이런 식으로 막 공부하면서 그렇게 얘기했을 거라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밑에 브랜세드 로리의 정의에서 잘 보면은 물은 상황에 따라서 염기가 될 수도 있고 산도 될 수 있는 녀석입니다. 상황에 따라서 H+를 준 녀석이냐 받은 녀석이냐인 거에 따라서 산이 될 수도 있고 염기도 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태까지 물은 중성 이렇게 외워갖고 왔을 거예요. 아주 충성스럽게 중성 이래 왔을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란 걸 지금 교수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제부터 산염기에 대한 정의를 디테일하게 배웠으면 함부로 얘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브랜세드 로리의 산염기를 공부를 하면서 새로 등장하는 화학종이 또 있습니다. 어떤 화학종이냐면은 H3O+라고 하는 화학종. 아까 방금 전에 보셨죠? HCl과 물이 반응했을 때 등장하는 요 녀석. 요 녀석을 뭐라고 부르냐면요. 이름이 있어요. 이름을 외워주셔야 됩니다. 하이드로늄 이온. 이라고 다원자 음이온이 새롭게 하나가 등장을 해요. 그래서 암기해 주셔야 되고요. 이거 이름을 부를 줄 아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교수가 중간고사 때 이 이온에 뭐 이름을 적어보시오. 또는 하이드로늄 양이온을 한번 화학식을 한번 적어보시오. 그러면은 요거 적을 줄 아셔야 돼요. 분명히 경고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하이드로늄 양이온을 교수가 강조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앞에서 여기 앞에 내용 한번 봅시다. 여기서 H+ 양이온, 즉 양성자가 하나 발생하는 만큼 이 녀석도 한 개가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H+가 만들어지는 만큼 H3O+도 같은 개수만큼 생성될 수밖에 없어요. 양성자가 한 개 이동하면은 H3O+도 한 개 만들어진다는 결론에 도달하는 거죠. 같은 개수만큼 이동하면 같은 개수만큼 생성되는 게 하이드로늄 양이온이라는 뜻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어쩌라고? 어쩌기는 나중에 미리 얘기합니다. 이런 표시를 먼저 교수가 여러분들한테 한번 알려드릴게요. 이거 소개해드리는 겁니다. 이 대괄호의 의미는 농도라는 뜻입니다. 농도.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대괄호 이렇게 표시했다는 얘기는 H+ 양이온의 농도 이런 뜻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근데 그 H+ 양이온의 농도는 뭐의 농도하고 똑같다고 이야기하냐면은 하이드로늄 양이온의 농도하고 똑같다라고 우리 화학에서는 거의 규정지어 갖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알아두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왜 이게 서로 농도가 같냐, 똑같이 보냐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도 있는데 아까 전에 얘기했죠. 여기서 이쪽으로 H+가 만들어져서 넘어가는 족족 이거가 만들어지는 개수만큼 얘도 만들어지기 때문에 얘의 농도가 얘의 농도랑 같다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오케이? 자, 됐어요. 강조를 이렇게 했는데도 나중에 틀려요. 모르더라고. 그게 무슨 말이에요, 교수님? 처음 듣습니다. 막 이러면서 처음 듣니? 그러면 처음 보면 내년에 다시 보자. 뭐 이렇게 두 번 보면 기억나겠지. 그래서 내년에 볼 수 있는 기회, 티켓을 드립니다. 자, 어쨌든 겁나 무섭죠, 그렇죠? 예. 자, 그 다음에 그리고 또 어떤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은 브랜스테드 여기다 필기를 해드릴게요. 별표 한 3개 치고 이렇게 그 강조할게요. 브랜스테드 로우리의 정의에서만 등장하는 독특한 개념. 을 이제부터 공부를 하셔야 돼요. 이게 바로 뭐냐면은 짝산 짝염기 개념입니다. 짝산 개념입니다. 이게 어떤 개념이냐? 앞에 들었던 예시, 염산의 예시를 제대로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염화수소기는 원래 기체거든요. 원래 기체예요. 그다음에 이가 물 속에 싹 녹아버리게 되면은 그때 Cl- 음이온이 되고 그다음에 H3O+가 만들어지는 거죠. 자, 어쨌든 이렇게 반응식을 적어도 틀린 건 아닙니다. 똑같은 겁니다. 자, 이제부터 설명 들어갑니다. 브랜스테드 로리의 산염기 개념으로 얘는 누가 봐도 산이고 얘는 염기가 맞습니다. 그런데라고 했습니다. 이랬던 산이 화학 반응이 진행되고 나니까 이렇게 Cl-를 변하고 요랬던 물이 화학 반응이 끝나고 나니까 이렇게 변했죠. 아, 그렇잖아. 변했잖아. 이게 뭐 어렵진 않지? 변했잖아. 이게 변했을 때 사람들이 여기 Cl-을 이제부터 뭐라고 부르기로 약속을 했냐면은 얘를 짝 염기라고 부르기로 약속을 합니다. 그러니까 산이 변해서 된 녀석은 짝염기, 그 다음에 염기가 변해서 된 녀석은 짝산이라고 부르기로 약속을 했어요. 짝이라는 것까지는 이해하겠는데 왜 갑자기 얘를 특별히 염기라고 짓고 얘를 산이라고 부르느냐, 그거 이해 못하시는 분들 위해서 교수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이거 이해하는 방법은 되게 쉬운데, 만약에 역반응이 진행된다고 생각을 하고 얘하고 얘를 바라보게 되면은 얘가 얘한테로 H+를 마치 넘겨줘야지만 얘하고 얘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H+를 넘겨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이 녀석을 당연히 산이라고 불러야 되고, H+를 받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녀석을 당연히 염기라고 불러줘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짝산 짝염기의 개념은 이렇게 정의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줄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아까 전에 암모니아수 만들어지는 케이스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공중에 둥둥 떠다니는 암모니아 기체가 물속으로 들어가서 물과 반응을 해서 암모니아수를 만들 때 NH4 플러스 OH 마이너스 뭐 이런 게 형성된다고 그랬었죠. 자, 그래서 여기서도 얘는 염기, 얘는 산, 이렇게 아까 정의를 했었었죠. 왜냐고? 이렇게 이걸 넘겨주니까. 이해가 됐음? 좋아. 그러면 어떻게? 똑같이 따지자. 이랬던 녀석이 이렇게 변하고 요랬던 녀석이 이렇게 변했다는 거예요. 맞나오? 예, 맞아요. 자, 그러면 당연히 얘는 뭐라고 불러야 되겠니? 짝산이라고 불러야 되겠지. 얘는 짝염기라고 불러야 되겠지. 왜냐고? 역반응으로 한번 생각해 보란 말이야. 역반응. 거꾸로 보면 얘가 얘한테로 H+를 넘겨줘야지만 요 녀석하고 요 녀석이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때 따지면 얘는 산의 역할, 얘는 염기의 역할을 한 것이다. 역반응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떤 역할을 했는지로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이해가 되셨나요? 예, 요 정도로 공부해 두셔야 됩니다. 이 개념, 짝산짝염기의 개념이 어디서만 등장하느냐? 브랜스테드 로리의 산염기 정의에서만 등장하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저기 아레니우스 산염기 개념에서는 짝산짝염기 개념은 절대로 나오지 않습니다. 앞으로는 여러분 짝산짝염기 뭐 이런 용어를 앞으로 자주 보시게 될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반응식을 보고 요거는 산이고 요건 염기구나, 그리고 얘는 짝산이고 얘가 짝염기구나, 그 정도는 구별할 줄 아셔야 합니다. 됐죠? 자, 그리고 이제 그 산에 대해서, 아레니우스 산에 대해서
아레니우스산은 반드시 뭐라고요? 수용액 상태에서를 항상 전제 조건을 이야기하죠. 그러다 보니까 아레니우스산은 엄연히 말해서 전해질입니다. 전해질로 이야기해야 돼요. 왜냐하면은 아레니우산이 H에 이렇게 생긴 녀석이 물 속에 탁 녹잖아. 그러면은 화살표지 H 플러스와 그 다음에 A 마이너스 이렇게 쪼개진다라고 당연히 적어야 되는 거잖아. 근데 전해질은 여러분 두 종류가 있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강전해질과 약전해질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쵸?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아레니우스산은 화학 반응식을 적을 때 위에 것처럼 적는 케이스도 있지만 아래 것처럼 이런 화살표를 이용해서 적는 경우도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교수가 지금 이거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강전해질인 산을 뭐라고 부르냐? 즉 100% 해리가 돼서 H 플러스를 매우 풍부하게 만들어내는 풍수가 아니라 풍부하게 만들어내는 이러한 산을 뭐라고 부르냐면 강전해질이라고 이제는 부르지 않고 산이라면은 강산이라고 부릅니다. 정확히 말하면 100%라는 건 좀 오바고 70% 이상 해리가 돼서 얘를 풍부하게 만드는 강한 전해질로서의 산을 갖다가 강산이라고 부르고요. 그다음에 이게 이쪽으로 해리가 되는 게 30% 이하, 30% 이하로 해리가 돼서 어떻게 얘는 대부분 남아 있고 얘가 일부 만들어진 이러한 산은 약한 전해질로서의 산 줄여서 약산이라고 불러주게 됩니다. 이런 개념을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러면 염기도 비슷하겠네. 그쵸? 염기도 강염기와 약염기 개념은 전해질의 개념으로 설명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또 적어드려야 되겠죠. 보라돌이, 보라색으로 아레니우스의 염기, 염기가 BOH 이렇게 생긴 녀석이 있는데 이 녀석이 물에 녹았을 때 B 플러스 그 다음에 더하기 OH 마이너스 뭐 이렇게 쪼개져야 되겠죠. 근데 이렇게 화살표가 완벽하게 오른쪽으로 가 있는 녀석은 이 녀석은 그야말로 강염기란 뜻이에요. 해리가 거의 70% 이상 거의 100% 가까이 해리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매우 풍부하게 OH-가 형성된다는 겁니다. 물속에 둥둥 떠 있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이렇게 양쪽 방향 화살표 왔다리 갔다리 이런 걸로 표시가 되어 있는 반응식이다. 그러면 당연히 이거는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바로 약한 염기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줄 아셔야 돼요. 됐나요? 예, 요렇게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문제는 바로 이거지. 화학식을 봤을 때 강산인지 약산인지 또는 강염기인지 약염기인지 구별을 할 수 있을까? 자, 구별할 수 있을까? 화학식을 보았을 때 이 녀석이 강산이냐 약산이냐 또는 강염기냐 약염기냐를 구별을 과연 여러분들 할 수 있을까? 구별해야 됩니다. 지금 강산이 뭐고 약산이 뭐고 강염기가 뭐고 약염기가 뭔지를 개념적으로 이제 공부는 했다면 개념적으로 공부해서 이해는 했다면 이제는 딱 화학식을 보고 이거 이 녀석 강산이야. 얘 뭐 약염기야. 뭐 이런 거를 구별할 줄 아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교수가 필기해드립니다. 책에는 살짝만 나오다가 많은데 완벽하게는 안 나오는데 교수가 완벽하게 알려드릴 테니까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물에 녹을 수 있는 물질 중에 강산, 즉 아레니우스 강산은 이 세상에 딱 6종류만 존재해요. 적습니다. 이름까지 적어드릴게요. 이거는 염산입니다. 이거는 브로민산이에요. 요거는 아이오딘산입니다.
자, 벌써 3개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이게 그 무시무시한 황산입니다. 네, 그쵸. 사람한테 뿌리면 진짜 피부가 까맣게 타면서 사람이 죽어요. 그 다음에 이거는 질산입니다. 질산도 강산입니다. 절대 피부로 접촉하거나 들이마시거나 하면은 그냥 바로 저 세상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HClO 4 이거는 과염소산. 우리 명명법에서 공부했었죠? 자, 물 속에 녹아서 H+를 만들어낼 수 있는 아레니우스 산 중에서 강산으로 분류된 녀석은 딱 이 6마리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수준에서, 이 일반학 수준에서는 이거 외에 나머지 것들은 모두 다 약산입니다. 나머지 얘네들을 제외한 나머지 산들, 아레니우스의 산 기준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물에 녹을 수 없는 얘들은 또 별개 문제입니다. 아시겠죠? 네. 그러면은 이걸 갖다 교수는 뭐라고 부르냐면 강염기 6종 세트라고 불러요. 교수는 편의상. 강염기 6종 세트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산들은 약한 산이다. 그럼 강염기에 대해서 또 얘기해 드릴게요. 강염기는 7개를 적어 드릴 거예요. 강염기는 NaOH, KOH, 리튬 OH 이 정도로 먼저 알려드리고 그 다음에 바륨 OH2, 칼슘 OH2, 그 다음에 베릴륨 OH2, 그 다음에 하나만 더 적는데 이거는 좀 논란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래도 외워두시는 게 좋은데, 자, 요 7가지 원래는 기본은 요 6가지가 원래는 강한 염기예요. 근데 요거까지 교수가 포함시켜서 얘기해 주는 이유는 뭐냐면 왜 그러냐면 얘는 평상시에 고체 형태를 띠고 있는 침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웃기는 게 얘가 강산인 HCl이라든지 강산인 황산을 만나면 마치 강염기가 반응한 것처럼 여기 위에는 6마리가 반응하는 것처럼 격렬하게 강염기처럼 반응을 정말 잘하거든요. 그래서 밑에 있는 것까지 포함해서 강염기로 암기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적어놓은 염기 제외한 나머지 염기들은 약한 염기로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고 강염기 6종 세트하고 강산 6종 세트하고 강염기 7종 세트만 딱 암기를 하신 다음에 나머지 것들은 약한 것들 이렇게 공부를 해 놓으시면 앞으로 이 일반화가 끝날 때까지는 정말 여러분들 편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하나만 더 얘기합니다. 하나만 더. NH3 이거 보고 어우 수소가 있는 녀석이고 그치 여기 다 위에 보니까 수소가 달려 있는 녀석들 H+를 만들 수 있는 녀석들이 다 있는데 이 녀석도 수소가 있으니까 H+를 만들 수 있겠군. 근데 강산 6종 세트에 들어가지 않으니까 암모니아는 약산이구만 이렇게 이야기하는 미친 친구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자, 틀렸어요. 앞에서 우리 어떤 공부를 했었죠? 요 공부했었죠? 어디? 여기 밑에. 아레니우스의 산염기에서 말이야. 물과 반응했을 때 암모니아는 무조건 염기로 반응하는 겁니다. 물 속에 녹을 수 있는 녀석이죠. 그렇죠? 암모니아는 물에 녹을 수 있는 녀석, 물에 녹을 줄 아는 녀석입니다. 녹아서 뭘 만들었어요? OH-를 만들었잖아. 얘 아레니우스 염기야. 한편으로는 브랜스테드 로리의 염기이면서도 아레니우스의 염기라고. 아레니우스의 염기의 정의가 뭐니? 수용액에서 OH-를 생성하는 물질이라며. 그러니까 여기 이 반응식에서 보면 어때? 이 반응식에서 보면 당연히 얘가 물에 녹아서 OH-를 생산했잖아. 그러니까 얘는 아레니우스 염기 맞거든. 자,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얘는 염기로 분류해야 돼요. 암모니아는 염기입니다. 암모니아는 무조건 염기이고 대신 강염기 7종 세트에 못 들어가니까 약한 염기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할 줄 아셔야 됩니다. 요것만 따로 별도로 잘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교수가 여러분한테 쓱 물어볼지도 몰라요. 시험 문제에서. 야 얘들아 NH3는 약성이지? 맞지? 물어보면은 맞아요 하고서 틀리겠죠. 그렇죠? 예,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자 그렇게 해서 교수가 정의를 내려드렸습니다. 그럼 이제 책 보고 밑줄 치고 이 두 번째 또 영상 또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또 10분간 쉬었다가 또는 다음 내일 내에 또 한번 다음 이후 영상에서 세 번째 영상에서 또 이어서 공부하면 되겠죠. 뭐 그래서 사단은 끝낼 겁니다. 사단은 끝낼 수 있을려나 모르겠다. 다음 영상이 뒤에 있는 양이 더럽게 많아가지고 어쩌면 못 끝내면 뭐 그 다음에 끝내죠. 그쵸? 자 다음 주도 시간이 많으니까 자 봅시다. 150페이지에 보세요. 밑줄 칩니다. 첫 번째 브랜스테드 산과 염기 아래쪽에 산과 염기의 아레니우스의 정의는 수용액에서만 한정되는 제한이 있다. 그래서 밑줄 칩니다. 덴마크 과학자 브랜스테드는 브랜스테드 산은 양성자 주계 역할하고 브랜스테드 염기는 양성자 밖이라고 하는 좀 더 넓은 범위의 정의를 제안하였다. 이렇게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그 밑으로 쭉 내려오면은 H3O 플러스를 하이드로늄 이온이라고 부른다. 이런 말이 나와 있지요. 예, 외워두셔야 됩니다. 진한 글씨도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그 다음부터는 이제 뭐 별로 중요한 내용은 아니라서 별도로 교수가 필기는 안 해줬지만 책만 봐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거라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일양성자산이라고 하는 진한 것이 보일 겁니다. 거기에 밑줄 칩니다. 실험실에서 사용하는 일반적인 산은 염산, 질산, 아세트산, 황산, 인산 등이 있다. 처음의 세 개, 즉 처음의 세 개란 건 염산, 질산, 아세트산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세 마리는 일양성자산이라고 부른다. 왜? 이 분자에서 H 플러스, 즉 양성자가 한 개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즉 산이 이온화하면서 수소 이온을 하나만 내놓기 때문에 일양성자산이라고 부른다. 밑에 반응식을 보면 HCl이든 HNO3든 CH3, COOH 등 간에 분해가 되면 H 플러스는 그 분자에서 딱 하나만 나오죠. 한 개만 나오죠. 다음 페이지 넘어갑니다. 151페이지. 그럼 말장난입니다. 그럼 이 세상에 1양성자산이 있으면 2양성자산도 있고 3양성자산도 있어요. 자, 그래서 151페이지에 황산은 산이 이온화하면서 다음과 같이 두 단계로 H 플러스를 두 개를 내놓는다. 그래서 2양성자산이다 라고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H2SO4가 한 번에 H 플러스를 내놓고 HSO4-가 한 번 더 H 플러스를 내놓는다는 거죠. 두 개 총 내놓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밑줄 칩니다. H2SO4는 밑줄 치고 외우셔야 돼요. 별표 한 5개 치셔야 됩니다. H2SO4는 강전해지면서 강산이다. 이거는 좋아요. 그러나 HSO4-는 약산이며 약전해질이고 이온화가 불안정하기 때문에 이중 화살표로 반응식이 적혀져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위에 반응식 보면 두 줄의 반응식 중에 첫 번째 반응식 화살표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한 방에 팍 그려져 있는데 밑 그 두 번째 있는 반응식은 왔다 갔다 화살표가 적혀져 있어요. 그거 구별할 줄 아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계속 밑줄 칩니다. H 플러스 이온 3개를 내놓는 산을 갖다가 3양성자산이라고 한다. 당연한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대표적인 3양성자산은 인산이라고 하는 녀석입니다. 그 밑에 시계 보면은 H3PO4라고 하는 약산이 있거든요. 이 약산은 한 번 내놓고 또 두 번 내놓고 세 번 내놓고 총 3번에 걸쳐서 H 플러스를 내놓는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감 잡으셨죠? 그래서 이렇게 구별하면 되고요. 그 151페이지 오른쪽에 표 4.3번 보이시죠? 그거 강산과 약산을 구별하는 표가 있네. 예시를 적어놨잖아. 근데 어때? 강산 부분 딱 보니까 어떠니? 교수가 얘기했던 강산 6종 세트가 딱 보이네요. 그렇죠? 걔네들이 진정한 강산이고 그 6마리 빼놓고 나머지 모든 것들은 약산으로 생각해도 괜찮다라고 교수가 자신 있게 얘기했죠. 그렇게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이제 염기에 대한 설명이 나오고 있습니다. 밑에 그 브랜스테드 산염기의 염기의 개념을 밑에 설명이 나오는데 맨 아래쪽으로 내려옵니다. 맨 아래쪽으로 내려오면은 NH3 더하기 물 H2 왔다 갔다 NH4 플러스 더하기 OH 마이너스 이 식이 맨 밑에 화학식 보이시죠? 그 아까 교수가 적어줬던 거 대표적인 약한 염기 암모니아의 반응식을 적어드렸을 거예요. 152페이지에 가게 되면은 이 반응식을 그림으로 보여준 식이 그림 4.8에 나옵니다. 뭐 이렇게 원자들과 분자들의 모양이 바뀌어간다. 그 정도로만 이해하실 줄 아시면 되겠습니다. 뭔 말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말인데, 그래서 말인데 여러분, 자, 152페이지에 예제 4.3번 있잖아요. 수용액에서 다음 화학종을 브랜스테드 산 또는 염기로 분류하시오, 이런 말이 나와 있습니다. 브랜스테드 로리 산염기 개념으로 생각을 해서 산인지 염기를 밝히라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HBr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HBr. 자, HBr이 수용액 상태라고 했으니까 HBr이 물과 이렇게 만난다는 가정으로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이게 왔다리 갔다리는 말고 얘는 강산이니까 얘는 강산으로 분류가 되어 있으니까 화살표가 한 방으로 가야 되겠죠. 그러면은 Br 마이너스 더하기 H3O 플러스 이렇게 만들어질 거예요. 얘는 강산이고 얘는 염기입니다. 기본적으로. 그쵸? 예. 그리고 얘가 산이라는 거는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결과적으로 이렇게 줘야지만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그쵸? 양성자 주기 역할을 했기 때문에 산이라고 일단 여러분이 쉽게 얘기하시면 되겠어요. 안 그래도 외워놨기 때문에 얘는 산이지 염기가 될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강산 육중 세트에서 외워버렸기 때문에 이미 얘는 산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분명히. 그 다음에 NO2 마이너스 얘요. 물을 만났대요. 이거 마이너스 극성을 띄고 있네. 그러니까 이쪽에서 이쪽으로 H 플러스가 넘어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렇게 변하겠네요. 그렇죠? 예. 얘는 염기입니다. 교수님 얘는 산이 될 수 있어요. 이렇게 외치고 싶은 친구도 있죠. 그럼 얘가 지금 여기서 H 플러스를 넘겨줘야 될 텐데 얘가 만약에 산이 되려면 뭐 넘겨줄 수소가 있냐? 수소가 아예 없지. 수소를 안 가지고 있잖아. 그러니까 NO2 마이너스는 뭐다? 네, 염기의 역할밖에 못한다는 거예요. 물 속에 녹았을 때 수용액에서 지금 문제 보면 수용액에서 다음 화학종은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해가 되셨죠? 자, 그 다음에 그러면 그 밑에 있는 탄산수소 음이온입니다. C번. 요 녀석. 요 녀석은 물에 들어가면 두 가지 반응이 다 일어납니다. 첫 번째는 얘가 수소가 있기 때문에 얘한테 H 플러스를 넘겨주는 케이스에 대해서 한번 그림을 그려보면 CO3 2- 탄산 음이온이 되면서 하이드로늄 양이온을 만드는 케이스. 이럴 때는 얘는 산입니다. 하지만 만약에 얘가 이쪽 역으로 H 플러스를 넘겨준다. 무슨 말이냐면 얘가 음이온을 띄고 있으니까 양이온을 넘겨서 중성을 띄는 탄산 분자를 만들고 그 다음에 OH-가 되나 이렇게 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는 얘는 염기의 역할하고 위에 있는 건 산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HCO3-는 우리가 보통 양쪽성 물질이라고 불러요. 문제를 푸실 때 양쪽성 물질을 처음 경험하는 케이스로 지금 C번을 여러분들이 처음 목격하게 된 겁니다. 그렇게 풀면 되겠느니라 산도 될 수 있고 염기도 될 수 있는 게 바로 C번이다. 이렇게 답을 하시면 정답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아래 152페이지의 산염기 중화에 대해서는 다음 영상에서 설명하도록 할게요. 자, 다음 영상에서 봅시다.